어머님 음식은요? 간이 세고 자꾸 조미료 넣으셔서 민준이 먹이기 좀 그래요. 그동안 제가 애들 주려고 정성껏 만들어 나른 음식들 전부 버리고 나눠준 거였어요. 손주는 할머니 음식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배달 음식만 먹고 있었고요. 결국 저는 선택했습니다. 발기를 끊기로. 안녕하세요. 은혜 여사의 인생상 담소입니다. 오늘 사연 들으시면 분명 같이 화나실 거예요. 그럴 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제가 대신 욕해드립니다. 과연 이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8입니다. 평생 주부로 살았어요.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시장 반찬가게 사장님도 순자 씨 솜씨면 장사하겠다고 그러실 정도였어요. 남편은 5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대로 못 깨어나셨죠.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울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이 캄캄했죠. 그때부터 전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외아들 하나가 전부였는데 다행히 아들이 효자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왔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해주곤 했죠. 아들이 32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첫인상도 괜찮았어요. 얼굴도 예쁘고 말투도 공손하더라고요. 웃는 모습도 밝고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친딸처럼 모시겠습니다. 정말 잘할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가 생긴다니. 손주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 달려갔죠.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이름은 민준이. 우리 집안 학렬자 넣어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100일 돌 첫 돌까지 저는 정성껏 챙겼어요. 100일상도 제가 차렸고 돌상도 제가 준비했어요. 떡도 동네에서 제일 비싼 맛집 가서 주문했고 돌잔치 음식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민준이가 3돌 지나고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부탁했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린이집은 너무 어린 것 같고 유치원은 시간이 안 맞아서요. 당연히 그래야지. 손주 보는 게 무슨 일이냐.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때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 집에 갔어요. 버스비만 왕복 4,000원. 한 달이면 10만 원 가까이 들었지만 손주 보는 건데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아들 집에 도착하면 7시 30분. 며느리는 화장하고 출근 준비하고 저는 민준이를 깨워서 씻기고 밥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오전엔 집 정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오후 2시쯤 되면 다시 유치원 가서 민준이 데리고 와서 간식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저녁 준비하고 며느리 퇴근할 때까지 민준이 돌봐주고 저녁 먹이고 설거지까지 하고 집에 오면 밤 9시
그렇게 일주일에 5번, 한 달에 20번, 1년에 240번, 3년 동안 720번을 오갔어요. 그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갔어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월요일엔 잡채를 큰 그릇에 가득 담아가고, 수요일엔 갈비찜을 한솥 끓여서 가져가고, 금요일엔 떡갈비랑 동그랑땡을 부쳐서 도시락통에 가득 담아갔어요. 나물도 매번 5가지씩,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숙주나물, 김치며 깍두기는 기본이고, 배추김치 10포기 담그면 5포기는 아들 집으로 가져다 줬어요. 겉절이도 자주 만들어 갔고, 물김치도 담가서 페트병에 담아갔어요. 동치미도 무 20개 사다가 10개는 아들 집으로. 반찬통이 너무 무거워서 버스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시고. 하지만 민준이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할머니 왔어요. 민준이가 뛰어와서 안기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거든요. 며느리도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어쩜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음식 정말 잘 먹어요. 그 말 듣는 게 좋았어요. 내 정성이 헛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유치원 하원길이었어요. 민준이 손잡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엄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엄마 부러워. 음식 솜씨도 좋고 진짜 완벽한 엄마야. 맞아, 지난주에 잡채 한 그릇 받았는데 진짜 맛있었어. 우리 애가 2그릇이나 먹었다니까. 우리 집 애들은 잡채 안 먹는데 민준이네 거는 진짜 맛있다고 난리였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집에서 요리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잡채를 만들어? 그것도 맛있게 만들어? 다음 날도 또 들렸어요. 민준이 엄마한테 동그랑땡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해야겠어. 너무 맛있었어. 우리 남편이 민준이네 반찬 먹어보고 맨날 부러워해. 음식 솜씨 좋은 와이프 둬서 복 터졌다고. 복은 무슨 복이에요. 그 동그랑땡도 제가 부친 건데 고기 다지고 양파 다지고 두부 물기 짜고 계란 풀어서 하나하나 빚어서 기름에 지진 건데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집에 가는 길에 민준이한테 물어봤어요. 민준아, 할미가 지난주에 만들어준 동그랑땡 맛있었어?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안 먹었는데요. 할미 그거 언제 줬어요? 나 기억 안 나는데. 뭐라고? 분명히 떡갈비랑 동그랑땡 20개 넘게 부쳐서 도시락통 2개에 가득 담아줬는데 혹시 민준이가 잊어버린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며칠 후였어요. 동네 반찬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사장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순자 씨, 며느님 자주 오시던데요. 어제도 오셨어요. 네, 그래요. 반찬 엄청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애 먹인다고 하시면서요. 유기농 어린이 반찬으로 5가지나 사가셨어요. 뭐라고요? 제가 매주 반찬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가는데 왜 반찬 가게에서 또 사간다는 거죠? 혹시 제 반찬이 양이 부족한가? 아니면 맛이 없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날 유치원에서 또 다른 엄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님, 민준이 엄마. 음식 정말 잘하죠? 네, 그런가 봐요. 저번에 시금치 나물. 정말 맛있었어요. 민준이 엄마가 손수 만들었다면서 자랑하던데. 그 시금치 나물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해야겠어요. 우리 애가 나물을 안 먹는데 그건 잘 먹더라고요. 어머님도 며느님한테 음식 솜씨 배우셨나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요리 잘하는 사람 드문데. 배우긴 뭘 배워요. 그 시금치 나물도 제가 시금치 한 단 한 단 다듬고 흐르는 물에 씻고 끓는 물에 데치고 찬물에 헹구고 물기 꼭 짜서 양념장 만들어 조물조물 묻혀서 간 맞춰서 만든 건데 며느리는 시금치 다듬는 것도 한 번도 본 적 없을걸요? 그 엄마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민준이 엄마. 인스타 정말 예쁘죠? 음식 사진 올릴 때마다 다들 부러워해요. 한번 보세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제가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엄마표 잡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강 반찬, 오늘도 정성껏 만들었어요. 친정엄마 레시피로 만든 갈비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오늘의 도시락 반찬, 아들을 위한 정성, 떡갈비 동그랑땡. 사진마다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역시 요리 천재, 엄마 손맛 최고, 레시피 공유해주세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민준이 엄마 진짜 대단해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친정엄마 레시피는 무슨, 다 제가 만든 건데,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요리를 거의 안 하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회사 임원이셔서 바쁘시다고 했는데, 그런데 친정엄마 레시피라니 민준이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왔어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장 보러 가서 신선한 재료 고르고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집에 와서 하나하나 다듬고 정성껏 만든 게 전부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어디로 간 건지, 대체 민준이는 뭘 먹고 있는 건지. 며칠 후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며느리가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어요. 아들이 집에서 민준이 보고 있었는데 오후 4시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빨리 좀 와줘. 민준이가 열이 엄청 높아. 병원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나 혼자는 무서워. 당장 택시 타고 달려갔죠. 택시비 15,000원. 아까울 게 없었어요. 민준이 이마를 만져보니 정말 뜨겁더라고요. 체온계로 재니 38도 7. 고열이었어요. 같이 응급실 갔다가 약 처방받고 왔어요. 집에 와서 민준이한테 약 먹여야 하는데 죽이라도 쏘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만들어간 시금치 나물 빨간 통에 담아간 거 그대로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하얀 곰팡이가 송송 피어 있었어요. 수요일에 가져간 콩나물 무침도 노랗게 물이 들어 썩어가고 있었고, 금요일에 담아간 배추김치도 그대로였어요. 반찬통 뚜껑에 날짜 스티커 붙여놨던 게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대신 냉장고 한쪽에는
배달 음식 플라스틱 용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치킨 용기, 족발 용기, 중국집 용기, 피자 박스, 떡볶이 용기, 찜닭 용기까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민준이한테 물어봤어요. 민준아, 할미가 지난주에 만든 시금치 잘 먹었어? 민준이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엄마가 반찬 가게 가서 어린이 반찬으로 내 거 따로 사와요. 할미 반찬은 안 먹어요. 왜 안 먹는데?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 음식은 몸에 안 좋대요. 할머니는 맨날 맛없는 거 가져온대요. 그래서 나 할미 반찬 안 먹어요. 5살짜리 손주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손주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음식은 몸에 안 좋다고, 맛없다고, 민준이한테 죽 쏘아주고, 약 먹이고, 재우고 나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동네 아는 김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순자 씨, 며느님이 어제 쓰레기 버리는 거 봤어요. 반찬통 여러 개를 한꺼번에 버리시더라고요. 노란 통, 빨간 통, 파란 통까지. 그거 어머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상해서 버리신 건가요? 상하긴 뭐가 상해요. 제가 만들 때 냉장 보관하면 2주는 거뜬한데 김 아주머니 말이 또 있었어요. 사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자주 봤어요. 새벽에 몰래 버리시더라고요. 경비실 박 아저씨도 그러시던데 며느님 집 택배가 맨날 온대요. 배달 음식이요. 하루에 2-3번씩 온대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장 가서 신선한 재료 고르고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집에 와서 하나하나 다듬고 깨끗이 씻고 맛있게 끓이고 정성껏 무치고 버무리고 간 맞추고 무거운 반찬통 여러 개 들고 버스 계단 오르내리며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무릎 쑤시는 것도 참고 한 주, 2주, 1년, 2년, 3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게 전부 쓰레기통으로 간 거였어요. 손주한테는 할머니 음식 몸에 안 좋다고 가르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만든 것처럼 나눠주고 인스타에는 친정엄마 레시피라며 거짓말하고 며칠 후 동네 슈퍼 앞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순자 씨, 며느님이 요리 클래스 다니신대요. 무슨 요리 클래스요? 저번 주에 우리 딸이 같은 클래스 다니는데 거기서 봤대요. 며느님이 친구들한테 그러시더래요. 시어머니 음식은 옛날 스타일이라 요즘 애들 입맛엔 안 맞는다고. 그래서 요리 배운다고. 옛날 스타일이라고요? 제 음식이 30년 넘게 남편 입맛 맞추고 아들 입맛 맞추고 동네 잔치 때마다 음식 만들어서 칭찬받던 제 음식이 옛날 스타일이래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조용히 물어봤어요. 내가 만든 음식 다 어디 갔니?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더라고요. 잠깐 있다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간이 너무 세요. 조미료도 많이 넣으시고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먹어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동네 엄마들한테 나눠줬어요. 버리기 아까워서라고? 그럼 내 손주는 뭘 먹이는데? 민준이는 반찬 가게에서 유기농 재료로 만든 어린이 반찬 사다 먹여요. 그게 훨씬 좋아요. 나트륨도 적고 MSG도 안 들어가고 방부제도 없고 어머님 음식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잖아요? 뭐라고?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드는데 그럼 인스타에 왜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만든 것처럼 올리는 거니? 친정엄마 레시피라니 그건 또 뭐고?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SNS는 제 일상인데 뭐가 문제예요? 제가 사진 예쁘게 찍어서 올리는 건데 음식이 어머님 것이건 제 것이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손주 건강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머님 기분 나빠하실까봐 말 안 한 거예요. 사실 민준이는 반찬 가게 음식이 훨씬 잘 맞아요. 어머님 음식은 간이 세서 애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요. 그래서 잘 안 먹어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을 보고 정성껏 다듬고 깨끗이 씻고 맛있게 끓이고 무거운 반찬통 들고 버스 계단 오르내리며 허리 아픈 것도 참고 한 주, 두 주, 1년, 2년, 3년 동안 720번을 왔다 갔다 한 게 전부 쓰레기통으로 간 거였어요. 손주한테는 할머니 음식 몸에 안 좋다고 가르치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고 인스타에는 친정엄마 레시피라며 거짓말하고 알았어. 이제 안 만들어줄게. 며느리가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그대로야. 내 말이 맞아. 내 음식은 간도 세고 조미료도 많고 몸에 안 좋다며 옛날 스타일이고 그럼 이제 안 만들면 되지. 반찬 가게 음식이 좋다니까 거기서 계속 사 먹여. 유기농에 나트륨 적고 MSG 안 들어간 거 좋다며. 그럼 계속 그거 먹이면 되잖아.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됐어. 민준이 등하원도 이제 못 봐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어머님, 그럼 제가 회사를 어떻게 다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어린이집 연장반도 있고 방과후 교실도 있고 방법은 많잖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날 이후로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전화가 수도 없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매일 왔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 무시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아들이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어요.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문을 열었어요. 아들이 지친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 머리도 헝클어지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 유치원 가기 싫다고 떼쓰고 와이프는 회사에서 지각해서 혼나고 엄마 제발 좀 도와줘. 내 마누라한테 물어봐. 내 음식이 몸에 안 좋대. 간이 세고 조미료 투성이래.
옛날 스타일이래. 그런 음식 만드는 사람이 손주를 어떻게 봐줘. 그건 와이프가 잘못 말한 거야. 사과할게. 다시 도와줘. 이미 늦었어. 내 마누라가 한 말, 내 마누라가 한 행동 다 기억해. 유기농 재료도 아니고 조미료 투성이인 음식 먹일 수 없다며 사돈한테 부탁하렴. 내 음식 입에 안 맞다고 했으니까. 엄마 제발. 아들도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고요. 며칠 후 며느리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말을 함부로 했어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민준이가 너무 보채요. 할머니 잡채 먹고 싶대요. 할머니 동그랑땡 먹고 싶대요. 동네 엄마들도 요즘 반찬 안 나눠주냐고 자꾸 물어봐요. 제가 직접 만들어 봤는데 맛이 안 나요. 친정엄마한테 부탁했더니 요즘 바쁘대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문자를 읽고 답장도 안 했어요. 2주쯤 더 지나서 며느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어머님 정성을 몰라봤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미 늦었어.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다 기억해. 민준이한테 할머니 음식 몸에 안 좋다고 그렇게 가르쳤잖아. 할머니는 맨날 맛없는 거 가져온다고. 5살짜리 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들었잖아. 이제 와서 할머니 잡채 먹고 싶다고. 그게 말이 되니. 어머님, 내 음식 간 세고 조미료 많고 몸에 안 좋다며 옛날 스타일이고 그런 음식 만드는 할머니한테 무슨 음식을 달라는 거야. 됐어. 너희끼리 잘 살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 후로 정말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 한 달은 너무 외로웠어요. 민준이 보고 싶고 아들 목소리 듣고 싶고 밤마다 울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2달쯤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졌어요. 3달째부터는 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어르신들과 수다도 떨고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어느 날 경로당 관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순자 씨, 음식 잘하신다며 한번 우리 어르신들 점심 만들어 주실래요? 그래서 잡채를 만들어 갔어요. 당면 5근, 야채 한가득, 고기도 듬뿍 넣어서 어르신들이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순자 씨 손맛 최고야. 이렇게 맛있는 잡채 정말 오래간만이야. 오늘 잡채 먹고 기운 났어. 순자 씨 다음엔 뭐 해줄 거야? 진심 어린 칭찬을 그곳에서 들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당 점심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갈비찜도 해주고 떡갈비도 부쳐주고 나물도 무쳐주고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순자 씨 오는 날이 제일 좋아. 오늘은 뭐 해주실 거야? 우리 순자 씨 덕분에 맛있는 거 먹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르신들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이게 진짜 인정이구나. 이게 진짜 칭찬이구나. 동네 최 아주머니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순자 씨, 스마트폰 배워요.
요즘 다들 인스타 한대요. 저도 배워볼까 했는데 같이 배워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강좌 신청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아이콘이 뭔지, 앱이 뭔지, 다운로드가 뭔지. 하지만 천천히 배우니까 할만하더라고요. 한 달 만에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어요. 박순자의 손맛. 제가 만든 음식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 만든 잡채, 어르신들과 함께한 점심, 오늘의 반찬 이야기, 레시피도 자세히 적었어요. 잡채 만들 때 당면 삶는 시간, 물 8분 끓이고 당면 넣어 6분, 찬물에 헹구기, 야채 볶는 순서, 당근 먼저, 양파 나중에, 시금치는 마지막에, 간 맞추는 방법, 간장, 설탕, 참기름, 비율까지 다 적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따라 만들어 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레시피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 손맛 그리워요. 할머니 음식 먹고 싶어요. 진짜 인정받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제야 알았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팔로워가 늘어났어요.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지금은 3500명이 넘었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하는 사진도 올리고 옛날 방식 레시피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레시피, 할머니가 담그시던 김장김치 비법, 시어머니가 만드시던 동그랑땡 만드는 법. 젊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엄마 손맛이 그리워요. 할머니 레시피로 만들어 봤는데 엄마 생각나서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대로 감사 못 드렸어요. 어느 날 한 젊은 며느리가 댓글을 달았어요. 제 시어머니에도 매주 반찬 만들어주세요. 저는 감사하게 잘 먹어요. 시어머니께 더 잘해야겠어요. 할머니 글 보고 깨달았어요. 그 댓글 보고 눈물이 났어요. 요즘은 며느리가 가끔 문자를 보내요. 어머님 인스타 봤어요. 팔로워 많이 늘었네요. 대단하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거짓말당하고 이용당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에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손맛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은혜 여사의 인생 상담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이름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색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따뜻해집니다. 마음 편히 털어놓고 나누고 오늘도 마음 편히 쉬어가세요. 고맙습니다.